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 시리즈. 자, 오늘은 수산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종목을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근데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좀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릴 거는 이미 좀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발음이 제가 상당히 혀 짧은 소리가 좀 납니다. 혓바늘이 이거 바늘이 아니에요. 거의 뭐 동전 크기만 한 게 지금 혀에 나가지고 이게 발음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그런 사유로 발음이 굉장히 지금 맨발의 기봉이 같이 약간 좀 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날 때까지 제 발음만 계속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수산 인더스트리가 과연 원전 관련주로 어떤 내용으로 엮이는지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혀가 짧아진 만큼 영상도 좀 짧게 정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의 현재 주가는 2만 5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2,864억 원, 발행된 주식수는 1,40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52주 최고가가 얼마였을까요? 31,600원이 최고가, 최저가는 18,090원이었는데 지금 18,090원 근접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온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전 대장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수산 인더스트리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따 차트 분석할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정석현, 이분이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가장 많은 54.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대 주주를 포함해서 우호 지분이 68.76%이기 때문에 거의 70% 정도의 지분이 묶여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행되어 있는 주식 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는 이 중에서 약 30%만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 자, 먼저 재무를 좀 보시면요. 재무는 상당히 양호하죠. 빨간 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계속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요. 매출의 성장을 보면 조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죠. 영업이익도 작년 넘어오면서 소폭 영업이익이 좀 떨어진 모습들. 재무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위험하다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흐름은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보면 부채 비율은 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유보율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다만 사업성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이지만 종목 토론실을 좀 보면 LI 닭 모가지,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 얘기 나오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맛있는 구간이 온다. 긍정론자와 부정론자의 치열한 공방이 이 종목 토론실에서 오고 가고 있는, 자, 오늘도 평온한 종목 토론실 모습이었습니다. 자,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원자력 쪽 사업과 화력 발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봤었던 S&T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화력, 그리고 신재생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다면 오늘 알아보는 수산 인더스트리는 경상정비 회사입니다. 정비를 떠올리시면 돼요. 정비. 그러니까 원전 시설, 화력발전소 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보수해야 될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정비 사업을 우리가 경상정비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전 경상정비 사업을 하는 회사가 수산 인더스트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한전 KPS가 있죠. 자, 말씀드린 김에 한전 KPS를 먼저 볼까요? 한전 KPS도 보시면 화력발전, 원자력, 그리고 송변전, 그리고 뭐 대외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원자력 사업 쪽의 매출이 한전 KPS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네, 화력 발전에서 약 한 5천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원자력 쪽에서 6,400억 원 정도 작년 매출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전 KPS고요. 원전만 한번 볼까요? 한전 KPS가 원전에서 한 500억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수산 인더스트리는 어느 정도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화력 이렇게 사업이 나뉘어져 있는데 원자력은 1290억 정도 나오고요. 화력은 69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아까 6,500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시장 규모만을 봤을 때는 한전 KPS가 대략 한 5배 정도 규모가 훨씬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경상 정비 사업 쪽은 아무래도 한전 KPS 쪽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수산 인더스트리가 좀 양분하는 구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양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비중이 좀 많이 차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원자력
화력 발전, 이런 발전 설비 경상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전 KPS와 수산 인더스트리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의 이제 자회사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원자력 쪽에 수산 인더스트리가 있고 수산 ENS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수산 인더스트리는 경상정비라고 그랬죠. 자, 원전 설비의 경상정비 그리고 뭐 예방정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수산 인더스트리고요. 그러면 수산 ENS는 어떤 사업을 하냐? 여기 보시면 계측 분야라고 나오죠. 그래서 계측 분야 계측 시운전 지원공사. 그래서 계측 설비에 대한 경상 정비는 수산 ENS가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SMR이 최근에 부각을 받잖아요. 이 SMR 관련해서 이 계측 분야 영역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수산 ENS입니다. 사실 지금 기준으로는 SMR이 가동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SMR 가동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그래서 설비 뭐 정비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 ENS 쪽으로 이 계측 분야 영역에서 SMR 매출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수산 인더 쪽에서는 아직 SMR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걸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SMR이 이제 가동이 되는 시점부터는 수산 인더에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경상 정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주요 수행 업무라고 해서 뭐 경상 정비가 나오고요. 계획 예방 정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경상 정비는 발전소의 가동 중, 이 가동 중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가동 중 또는 정지 중에 설비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한다. 자, 이게 바로 경상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예방 정비는 뭘까요? 이걸 보시면 발전소를 일시 정지시킨 후 수행하는 정비 형태다. 발전소를 중단시키면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게 많을 테니 웬만하면 중단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시행하는 건 경상정비 쪽이고 계획 예방정비는 여러 가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발전소를 정지시킨 뒤에 수행하는 정비 형태가 계획 예방정비다. 화력발전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상정비는 가동 중 정지 중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방 정비가 나옵니다. 예방 정비는 말 그대로 미리 예방을 하는 거겠죠. 사전에 방지하는 능동적인 정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장 정비가 나오네요. 갑작스런 고장에 따른 복구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획 예방 정비가 여기가 또 나오죠. 가동 중인 설비의 불시 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자, 우리가 뭐 소방 대피 훈련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 발전소 내에서 이런 불시 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를 시행하는 게 바로 계획 예방 정비다. 경상 정비가 일단 일반적인 정비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밖에 뭐 고장 정비, 예방 정비, 자, 그리고 계획 예방 정비, 자, 이런 용어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소가 잘 가동되고 고장됐을 땐 복구를 하고 고장이 될 가능성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이런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게 한전 KPS고 거기에 한 5분의 1 정도 매출을 가져가는 게 수산 인더스트리다. 자, 수산 인더스트리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원전 쪽 매출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화력발전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주 현황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쭉 수주가 누적이 되어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 누적액이 작년 3분기 기준 4,584억 정도 수주 잔고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연매출이 3천억 원대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소폭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주에서 무언가 추가적인 게 나와줘야 매출과 영업이익은 긍정적인 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모든 주가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떤 유의미한 뉴스들이 나오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굵직한 뉴스 몇 개를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3월 24일 최근에 나온 뉴스네요. 수산 인더스트리 한수원과 40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월성 1호기의 사용 후 핵 연료 운반 및 저장 취급 설비 정비에 대한 용역 계약. 근데 이게 기존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영역이에요. 가동 중인 원전부터 폐로 원전까지 원전 전주기에 있어서 이제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중수로라고 합니다. 중수로 노형인 월성 1호인데 자,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향후에 경수로를 포함한 다양한 노형까지 이제 사용 후 핵 연료 자, 이쪽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탄 채운 수산 인더스트리 원전 레벨업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기사는 올해 2월 17일에 이제 나온 뉴스입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관계자는 해외, 국내 기업 상관없이 쥐분 취득을 통한 사업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 사업 확장 가능하죠. 아까 유보율이 뭐 만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보율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 자, 이런 사업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가능성으로 보는 게 SMR, 원전 해체, 자, 이쪽 사업으로 보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회사가 아까 계측 제어 정비 자회사 수산 ENS가 있다라고 했죠. 수산 ENS를 통해서 SMR 정비 사업으로 보폭 확장을 타진 중인 만큼 관련 부분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형 모듈 원전 이쪽으로 지금 빅테크들도 투자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 확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 몇 년간 일관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상장 직전에 인도네시아의 가스 화력 복합 발전 설비 사업체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아랍에미레이트에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뉴스를 조금 더 보면 판커지는 SMR, 자, 여전히 SMR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핵심 부품 독점 공급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투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특히 SMR에 적용되는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자, 독점 공급한다는 게 이 MMIS를 얘기를 하는 거죠.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회사가 공급하겠습니까? 자회사인 수산 ENS입니다. 그래서 수산 ENS는 SMR 쪽으로 좀 포커스가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SMR은 아직 가동 중인 게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요. MMIS의 핵심 설비라고 합니다. FPGA, 이게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를 FPGA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기반의 제어기기 신규 개발에도 돌입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원전 시장이 확대가 되면 물론 수산 인더스트리도 수혜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성장 동력이 아닌 신성장 동력을 원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원하는 입맛을 맞춰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수산 ENS가 좀 자극적인 입맛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MR 쪽 테마를 가져가는 게 수산 ENS고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얘네가 신기하게 드론 관련으로도 좀 묶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염려스러운 뉴스인데요. 이 뉴스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이제 올해 3월 20일에 처음 나온 뉴스인데요. 한수원이 네덜란드 원전도 수주를 포기했다.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유럽에서만 벌써 세 번째 수주 포기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염려스러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지난해 말 스웨덴 포기했었죠. 그리고 슬로베니아도 포기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로 네덜란드. 자, 이 나라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유럽이죠. 그래서 이게 명확하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포기를 하느냐? 자, 이게 바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기존에 이제 합의를 할 때 유럽 시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조율을 해서 중동과 아시아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가져가고 유럽 쪽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쪽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유추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수원이 정확한 입장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와 어떤 합의를 거쳤는지 그 계약 내용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이렇게 수주 포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러한 관측이 좀 근거가 점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웨스팅하우스가 기존에도 합의 이전에 계속 소송하면서 약간 좀 뽀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았는데 계속 유럽 시장 쪽에서도 이런 발목을 잡는 모습들을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럽 시장이 원전 시장 내에서 상당히 큰 시장인데 이렇게 계속 포기하는 모습들을 좀 본다라는 건 사실 원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가운 입장은 아니죠. 자,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한수원 측은 자, 체코에 집중하려고 한다. 체코
체코 SMR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수출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아직 본계약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테멜린 2기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자가 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도 수주를 포기할 이유는 없죠. 뭐 집중은 하고 가야 될 건 가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 쥐젖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무언가 이렇게 좀 뜯고 있는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좀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게 사실 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일단 체코에서의 본계약이 마무리되고 2기까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드론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수산 ENS의 현재 지금 연구 개발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드론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불법 드론을 탐지 식별하는 RF 스캐너의 고도화 검증, 지상 기반 불법 드론 대응 운용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지원. 그리고 밑에 보면 RF 스캐너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요. 드론 방호 시스템. 자, 이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의 관심사죠. 최근에 우리가 드론 관련주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RF 스캐너, EOIR 통합 제어 시스템. 이 제모가 뭐냐면요. 드론이 적군이 드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러 오면 이 제모가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대로 추락을 시키든지 지네 나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장치가 바로 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 뉴스가 안 나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과거에 2020년도에 뉴스를 보면 LIG 넥스원과 이 드론 방어 시스템 관련해서 같이 개발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은 나오는데 지금 2025년으로 넘어와서 이후에는 뉴스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도 수산 ENS가 개발을 가져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가 팔란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자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드론 관련주들도 이것 관련해서 지금 유럽도 미국도 지금 자국의 그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방산 쪽에 어마어마한 지금 재원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사업은 앞으로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생뚱맞게 발전소 경상정비 하다가 드론 방어 시스템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방산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어느 정도 테마가 여기 좀 달려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제가 뭐 수산 인더스트리를 방산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좀 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수산 인더스트리의 차트입니다. 박스에 갇혀있죠.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뭐 어떤 중요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위에 매물대도 상당히 많이 지금 모여 있고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주고 갈 수 있을 만한 거래가 작년 5월달 이후 말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조정을 좀 가져가지만 두산은 대장주답게 이 위에서 놀고 있는 반면에 수산 인더스트리는 아직도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봤던 한정기술도 비슷한 모습이고요. 우리기술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비텍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진, 일진파워 다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수산 인더스트리만 어떤 악재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아직 시장에 어떤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S&T에너지는 왜 이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 밥캣 합병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플러스 터빈에 대한 밸류를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BHI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죠? 네, 호로새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BHI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HR SG 제가 외우기 어려우니까 호로새끼를 외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페어를 활용해서 2단계로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그 장치 HRSG 때문에 BHI는 추가적인 밸류를 받고 있다. S&T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산 인더스트리를 포함한 나머지 일반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특별히 원전 섹터 내에서 이런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기대감이 다소 좀 사그러들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들은 아까 웨스팅하우스가 조금 찬물을 끼얹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다만 지금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뭐 민간 정보 국가인가요? 그 미국에서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악재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악재인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지금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자꾸 이렇게 찬물 끼얹는 뉴스들이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미국 시장 쪽으로 주목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 볼까요? 뉴스케일 파워 어떻습니까? 네, 뉴스케일 파워는 어제 11.76% 상승했습니다. 세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클로 한번 볼까요? 네, 오클로도 7.80%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원전이 지금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아까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우리나라 민감 정보 국가 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해소가 된 시점에는 미국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이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추천을 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전이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 자 만약에 원전을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면 대장주를 투자하셔야죠. 대장주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이 BHI입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얘네는 위에 박스를 깨지 않고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대장주 종목에서 먼저 강하게 올라오고 그 뒤에 따라가지 못했던 2, 3등주 수산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산인더스트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원전 관련주를 거의 한 2주 가까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길게 이렇게 끌고 왔는데 오늘 수산인더스트리를 끝으로 원전 관련주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나머지 못했던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금 중요한 섹터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강관 관련주를 빨리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지금 LNG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강관 관련주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제 혀는 짧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은 길게 오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윤택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혀 짧은 소리에 듣기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강관 관련주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